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도덕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나와 주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도덕책 46쪽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요입니다. 사람의 세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해 볼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면적 아름다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내면적 아름다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두 다 같은 것일까요? 아름다움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탐구해 봅시다. 세 가지 아름다움이 지닌 가치를 생각하며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를 읽어봅시다.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과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다 교실은 갑자기 열띤 토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외모가 예쁘고 멋져야 사람들이 좋아해. 정말 그럴까? 외모가 예뻐도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나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제 아주 화나는 일이 있는데도 잘 참으면서 침착하게 말하는 영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새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음에 답을 하며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1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나요? 세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름다움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2번. 왜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아름다움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어떤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아름다움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선택한 아름다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덕책 47쪽입니다. 세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판단해 봅시다. 같이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에 있는 숫자는
중요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뜻이지요.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각 표시하면 됩니다. 먼저 친구의 예시를 봅시다. 나는 외면적 아름다움은 3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면적 아름다움은 좀 더 중요해서 4점.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해서 5점을 놓았어. 나는 외면적 아름다움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2점에 놓았어. 대신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은 중요해서 4점. 내면적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점에 놓았어.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의 가치 수직선을 완성해 봅시다.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느낌이 오나요? 행복한 왕자를 보고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기 서 있는 왕자의 동상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 가보자.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과 칼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팔찌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제비의 머리 위로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멀리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물만 먹고 있구나.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제비가 움직일 수 없는 왕자님을 대신해 칼에 박힌 루비를 물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어요. 이젠 굶는 일이 없겠지? 착한 일을 한 제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물감을 살 수가 없단다. 저 젊은이가 안 됐어요, 왕자님. 제비야, 내 한쪽 눈의 보석을 뽑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루를 더 머무르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비는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 더 들어주지 않겠니?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남은 눈을 뽑아 갖다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난 괜찮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하나 남은 보석을 뽑아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 곁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드릴게요. 제비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푸르는 제비가 다리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자는 금조각을 떼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왕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느덧 왕자의 동상은 금이 모두 벗겨진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왕자님, 안녕. 이제 남쪽 나라로 가려는 거니? 아니에요. 전 하늘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머지않아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얼어 죽은 제비와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갔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왔고 하늘나라로 온 왕자님과 제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야. 그건 바로 남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고운 마음씨가 아닐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친구의 예시처럼 나의 생각을 쓰면 돼요. 참된 아름다움은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수업을 마친 뒤에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도덕책 47쪽 빈 곳에 글로 적어보아도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삶의 사례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